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장금보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요,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궁합을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궁합은요, 지난주에 하지 못한 원진살에 관한 궁합부터 말씀드릴게요.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가지고 사람 관계를 이해하시면 또 큰 실수를 짓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를 상황들을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원진살이라는 건 많이들 들어봐서 알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원진살이 들든 상충 육회살이 들면은 그래도 결혼해도 잘 살았어요. 어르신들이 잘 참으셨으니까. 원진살이라는 건 전생의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전생에 싸워가지고 왼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게 이승의 인연인데요. 그래서 이승에서는 사실은 부딪히면 싸워요. 전생에 싸웠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면 싸우지만은 여기에 음양오행이라든가 성격이 잘 맞으면은 덜 싸울 수 있어요. 이승에서의 전생에서 못다했던 한들을 이승에서 풀고 원한을 풀고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는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진살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힘들겠지만 여기에 원진살인데다가 음양오행이 또 서로 상극인데다가 또 성격도 안 맞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한번 음양오행 사주도 꼭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충 육해살이라는 것은 부딪히면 싸우는 살이다. 그냥 부딪히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만나면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이런 살이 껴서 그러는 거예요. 연관된 사람들의 까지도 연관이 돼서 6가지 다 나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랑 나랑 싸웠는데 부모지간에 왼수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안 좋은 관계까지 연결되니까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셔라, 이런 관계입니다. 쥐띠는 말띠가 상충 육해살이고 양띠가 원진살입니다. 소띠는 양띠가 상충 육해살이고요, 말띠가 원진살입니다. 호랑이띠는 원숭이띠가 상충 육해살이라면 닭띠가 원진살입니다. 이와 반대로 토끼띠는 닭띠가 상충 육해살이라면 원숭이띠가 원진살입니다. 그리고 용띠는 개띠랑 상충 육해살입니다. 용띠는 개를 만나면 부딪히면 싸우게 되겠죠. 그리고 용띠는 돼지띠하고 전생의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뱀띠는 돼지띠를 만나면 상충 육해살이고요, 개띠를 만나면 원진살입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런 살이 많이 끼거든요. 제 자식들하고는 다 이런 살이 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뒤로는 싸움을 피합니다. 피하는 게 장땡이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싸우고, 자식들도 어머니한테 좀 져주셨으면 좋겠어. 어머님은 꼭 이기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은데, 아니 그래도 본인이 힘들 때 비빌 때가 어디겠습니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만한 게 엄마라고,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런 엄마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하시면서 좀 부모님한테 가끔은 좀 져주시고 조금 본인들이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들 좀 알고 계시면,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부딪히며 싸우는구나. 그래, 내가 좀 참지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도 음양오행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도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잘 맞아야 되는 기운이 있어요. 오행은 금, 목, 토, 수, 불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좋다. 이 5가지가 다 공존해서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보완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보통 이런 기운들은 사람으로 맞춰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궁합에서는 그 사람의 태어난 기본 성향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불은 흙하고 만나면 상생관계예요. 불은 흙이 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흙은 토질이 바뀔 때 불을 한번 싹 그을려주면 토질이 좋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생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물은 나무를 살려주기 때문에 나무는 목을 살려주는 그런 상생관계입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걸 보면 또 숲 또한 기쁘잖아요. 그래서 상생관계입니다. 그리고 목하고 불하고도 상생관계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어쨌든 나무가 있으면 불이 잘 타기 때문에 그래서 상생관계라고 하는데요. 불이 너무 큰데 나무가 작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나무가 좀 큰데 불을 잘 태우면 오히려 숯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변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이거랑 서로 안 맞으니까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거기 내막에 있는 깊은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어떤 상생관계인지 더 좋게 알 수 있습니다. 금하고 수는 상생관계입니다. 금은 물에서 빛나니까 상생관계예요. 예. 그리고 흙도 금을 상생관계입니다. 예. 왜냐면 금은 오래될수록 흙 속에서 오래될수록 금의 그 함량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상생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시는 상극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불은 금을 만나면 상극이에요. 불은 절대로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강해요. 근데 불을 끌 수 있는 건 물하고 토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은 강해요. 쇠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무하고 금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다가 상처만 주는 게 금이에요. 서로가 어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만 금이 불 속에 자연스럽게 잘 녹아 들어가면은 닭이 봉황이 되고 미꾸라지가 용이 되는 관계죠. 그래서 자기 모양을 더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극인 관계로 생각하시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서로 알고 상대방이 좀 똑똑하다고 나보다 좀 낫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해주고 내가 잘못된 걸 좀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아내 말도 좀 들어주고 신랑 말도 좀 들어주고 가시면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해요. 상극인 관계에서 목하고 흙은 상극이라고 해요. 보통 일반인들이 가면 상극이라고 해서 안 좋은 궁합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흙이 있어야지 뿌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극이라 하는 건 나무가 흙의 영양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흙하고는 상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무는 큰데 흙은 조그마하면 뿌리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궁합을 꼭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흙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흑인 사람이 흙만 만나봐야 황폐해져요. 하지만 흑인 사람이 나무 하나를 뿌리를 잘 내려주면은 그늘도 생기고요. 나무가 영양도 잘하고 나무가 잘 자라는 걸 보면은 또 그것 또한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게 I need you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렇게 흙을 가진 분이 자식 하나를 이렇게 나오면 평생을 그르치지 않게 살았다라는 얘기고요. 남녀 관계에서도 그런 역할이 됩니다. 상극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그 여자가 나한테 뿌리를 내려줘서 내가 그래도 평생을 그르치지 않게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뿌리에 산뿌리를 만나면 큰 재앙입니다. 물도 대수 만나면은 큰 홍수가 나기 때문에 재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방으로 이렇게 흙이나 나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비방으로 집안에 두시면 좋은 거예요. 서로 간에 상극인 것과 같은 것이 많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집안에 이렇게 흐르는 다른 걸 놓는 걸로 인해서 이 음양 모양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은데 자식들도 물고 집안에 물이 기본 성향들이 다 물인데 장사를 하는데 너무 안 된다고 집에다가 분수대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물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좀 흙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게 있어야지 모든 것이 잘 스며들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극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극이어도 거기에 또 내가 생활 속에서 뭔가를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예. 집에서 무조건 식물들 기르시고 무조건 금붕어기들 기르시는데 이거 나랑 좀 잘 맞는 관계인지 좀 확인해 보시고 키우시면은 내가 사는데 득이 되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해가 되기도 해요. 나무가 좋다고 나무를 막 심으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다가 그냥 화분을 쫙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다면
이거는 뭔가 내가 안 맞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무르른 분수대를 뒀더니 이상하게 힘든 일이 생긴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왕이면 나랑 서로 상생인 관계,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오히려 미꾸라지가 용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서로 원진살이거나 무조건 상촌살이라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음양오형도 안 맞고 살도 껴있고 막 이렇게 성격도 안 맞다면은 그럴 때는 조금 심사숙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사람들은 내 맘 같지 않고요. 10길 물속을 나와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람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팔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띠별로 있는 살과 그 다음에 음양오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생일이 있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 만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런 생월달에 대해서 3부에서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내 팔자가 쫄망하거나 죽기도 하는 그런 생월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